그래서 이제 라임을 한번 살펴. 빈살만 만난 바이든 빈손만이냐. 왜? 언론 보면 다 빈손만이거든. 뭐, 심지어 비웃음을 당했다, 뭐, 연전에 면박을 당했다, 뭐, 비웃었다, 뭐, 어쨌다, 뭐, 심지어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얘가 이래가지고 당황해서 이렇게 했다는 별의별 소리가 다 있어요. 근데 진짜 바이든이 가가지고 개쪽만 팔고 왔냐? 그건 아니지. 설사 바이든이 치매가 와가 요즘 치매 증세가 좀 심해지긴 했어. 이거 2번 읽으세요까지 같이 읽잖아. 요 힘주어 말해라. 여기 고장에 적어준 걸 그걸 다 읽어가지고 뭐 편집하기 좋게 해주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주석까지 다 읽으셔가지고 이제 당황한 뭐 물론 뭐 바이든 나이가 뭐 이 정도 돼서 이 정도 나이면 나가서 뭐 1분 이상 말하는 것 자체가 개인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서커스지 뭐 자기 지금 뭐 치매 걸렸다고 욕하는 애들 지는 뭐 그 나이 되면 뭐 말똥할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래 바이든은 조금 약간 사람이 그랬죠. 물에 물 탄들 술에 술 탔들 약간 2인자 분위기잖아. 약간 실제도 2인자였고 근데 어쩌다가 이제 1인자가 돼가지고 조금 이상해졌는데 이런 거 보면 약간 문재인하고 비슷한 캐릭터 아닌가. 차라리 뭐 앞에 부 붙었을 때가 더 좋았을 텐데 참모였을 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문재인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참모였던 사람들의 특징 결단 내리고 리더십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하기로 한 거에 그냥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딱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은 상황 판단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지. 약간 그래가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근데 뭐 바이든이 혼자 생각하는 게보다는 이거는 이제 민주당 행정부가 이제 해온 거니까 그래서 바이든은 웃을지 몰라도 미국은 소화하면 안 됩니다. 실제 빌산만이 딱 보기에는 이제 오늘 내일 할아버지잖아. 웃어 보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사람을 우습게 보고 행동했다가는 이제 얘가 계속 이렇게 목이 붙어 있을 것 같냐는 거야. 그냥 결정적으로도 빌산만도 딱 그 얘기를 생각을 해. 유가가 오래 갈 것 같아? 미국이 오래 갈 것 같아? 당연히 미국이 오래 가지. 그러면 고유가 믿고 설치다가는 내가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근데 보도에서 보면 뭐 비웃고 뭐 그러는데 얘가 겁을 상실했냐? 내가 볼 때는 다 짜고 한 것 같다. 짰다기보다는 그거지. 자 이게 사우디는 특이하게 옆으로 가죠. 큰 형에서 작은 형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군번이 꼬이면 이제 자기 위에 2살 형이 뭐 몇 명 있어버리면 자기 형이 다 죽고 내가 왕이 되면 나도 죽을 텐데 그리고 꼭 동생이라고 오래 살려면 법이 없잖아. 오는 순서도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다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적자 장남으로 내려오는 것도 뭐 해도 뭐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뭐 그래도 어쨌든 넘어오면 한 세대는 해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형제는 그리고 얘네들 아시잖아요. 얘들 자식을 양산하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기가 어머니잖아. 뭐 그러니까 자식이 막 계속 쏟아지니까 이거 뭐 3달 정도 왕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땡큐한 건가? 그러니까 지금 왕자가 7,700명이에요. 사우디에. 사우디 왕자라면 우아라고 하지만 별것도 아닌 게 거기 가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20배가 이제 그 정도 있는 거야. 골치 아픈 건데. 근데 이 젊은, 딱 봐도 젊잖아요? 절반밖에 안 돼 보이지. 실제도 그렇고. 80년생이야. 그러면, 80년생 맞나? 아무튼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은 위에 형들은 다 어떻게 됐어? 원래 지금 아빠도 안 죽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지가 다 군사 쿠데타로 제낀 거지. 뭐 그렇다고 군사 쿠데타라고 해가지고 탱크를 끌고 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유명한 그 힐튼 호텔에다가 다 모아놓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인하시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뭐 못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잖아요. 첫 번째 왕조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통성이에요. 조선시대 영조가 왜 사도세자를 그렇게 죽였겠습니까? 자기가 서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통성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있는데 칼두가 한번 온 적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자살하지 않으면
역적은 이제 3대를 하는데 지도 죽고 애도 죽고 종족까지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손 안 대고 죽이기 위해서 손을 못 대게 뒤지게 가던 거 아니야. 뭐 아무튼 뭐 그런 것, 그리고 예속 논쟁 이런 것도 결국에는 다 이제 정통성 문제거든. 그리고 인조 때 뭐 일어난 것도 결국에 정통성의 문제. 뭐 폐륜을 했기 때문에 넌 임금이 될 수 없어 이거였어요. 명분은. 여기는 왕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 힘으로 다른 형제들을 눌러놨지만 우리 딱 전두환 생각하면 돼요. 박정희는 그래도 국민적 지지가 좀 있긴 있었잖아. 물론 뭐 처음에 쿠데타 할 때는 뭐지 했는데 한 18년 하면 뭐 초기에는 그래도 뭔가를 좀 했으니까. 그래서 박정희의 초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제 되게 우파고, 이제 후반에 좀 사람이 망가졌을 때 집중하면 이제 좌파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유영수 여사가 죽고 나서는 이제 아예 그냥 다 내려놨죠. 다 내려놓고 이제 그냥 맨날 여생이나 끼고 술 마시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욕적으로 죽은 거잖아. 뭐 하다못해 아베처럼 뭐 연설이라도 하다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국립 룸사롱에서 막 술 마시다가 죽은 거 아니야. 그것도 이제 뭐 측근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치욕적인 그런 건데, 그런 박정희보다 더 정통성이 없었던 게 전두환이잖아. 쿠데타 오브 쿠데타잖아. 그러면서 반대파들, 그러니까 뭐 운동권이나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겁을 주기 위해서 광주에서 그런 학살을 일으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 뭐 인심 달래기를 하냐,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미국 가서 레이건하고 사진 한 장 찍는 거. 그 딱 3분 만나가지고 아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끝났어. 그러고 걔는 갔어. 만난 것도 아니야. 길 가다 인연이 봤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사진 좀 그러시죠, 사진 찍고 가버린 거.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게 신문 일면에 쫙 깔린 거예요. 미국이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갱이들, 운동권들이 미국을 그렇게 싫어해요. 찢어 죽여야 될 전두환을 인정해 줬잖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운동권들이 그런 거였었어. 이제 이 인권 유린의 현장을 광주라던가 뭐 이런 데서 해외에 알리고 해가지고 저 전두환이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리더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또 뭐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뭐 4.19처럼 하든지 해가지고 내려올 수 있었는데, 미국이 세상에 같이 사진을 찍어주는 바람에 그냥 전두환은 한국 대통령이 돼버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살인마는 계속 호의호식을 하고 29만 원밖에 없지만 이제 계속, 그러니까 29만 원 밖에 없을 수도 있었어. 29만 원 이상은 필요가 없는 삶이잖아. 돈 쓸 일이 없잖아. 29만 원은 혹시 카드 결제 안 되는 주차장 때문에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잖아. 현금만 받는 데가 간혹 있거든. 혹시나 싶어서 29만 원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결제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미 자주가 이제 운동권들이 이거잖아.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라 친일파이자 군사 독재자를 인정해준 하나의 외부 대국 세력이다. 쟤네들하고는 생각하고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이게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리고 이제 북한 안녕. 뭐 이거 딱 빨갱이거든. 근데 이 사진이 그 사진하고 똑같아요. 빈살만이 지금 솔직히 제대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 물론 왕세자지만 이제 왕이나 다름없지. 근데 이 자리에 된 것도, 왕세자가 된 것도 사실은 쿠데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주급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저렇게까지 죽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 까슈크지 사건. 대사관에 불러 죽여가지고 골 때리잖아. 혹시 혈흔이 나올까봐 사람 죽인 거에다가 이제 바베큐를 29kg를 구웠다잖아. 고기를. 그걸 또 사람들한테 먹였다는 거 아니야. 이런 독재자하고 미국이 와가지고 짠 해가지고 반갑습니다 된 거죠. 정상회담을 한 거죠. 네가 왕이야, You are king. 물론 빈살만이 미국을 처음 만나냐, 그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2018년 3월에 만났지. 그때도 빈살만이었어. 그때 까슈코지 사건에서 찾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거 비판을 하는 건지 옹호하는 건지 좀 애매했는데 바이든은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이니까 딱 그 얘기를 했어요. 국제사회화 왕따를 만들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 운동권이 전두환한테 레이건이 해주었으면 하는 말이었어.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네가 왕이 아니니까 너 안에서 왕이 돼 있으면 이제 다 그 7,700명의 형제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제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랬는데 그 트럼프도 아니고 왕따로 만들겠다고 한 장본인이 와서 반갑습니다를 한 거예요. 아니 어느 왕따가 세계에서 최고 국가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냐. 그래서 기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왕따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얘가 참지 못하고 웃었잖아. 그 왕따라고 한 사람이 나 바로 앞에 앉아 있네. 그러면서 또 가오를 엄청 세워줍니다. 보도란 보도는 보면 전부 다 뭐 빈살만이 뭐 이게 해가지고 이 뭐겠어. 네가 왕인 걸 떠나서 미국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화끈하게 가오를 잡아주는 거죠. 화끈하게.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 정말 기름값 때문에 그럴까? 만약에 진짜 기름값 때문이면은 차라리 이런 그 세기의 독재자랑 손을 잡는 것보다 그냥 셰일가스 구멍 뚫는 게 빠르다고 봐요. 그게 민주당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게 더 빠르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까지 띄워줬을까?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다고 봐야 된다. 일단 그 트럼프가 빈살만을 만났던 이유도 지금하고 좀 비슷해요. 원래 빈살만하고 이제 미국하고는 가까워지기가 힘든 구조였는데 그때 2018년에 이란을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다정한 합의가 있었거든. 그걸 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막 어떻게 5개 나라가 공동 사인을 했는데 미국 혼자가 뒤집을 수 있냐고 지금도 열을 내는데 어쨌든 그 오바마가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란을 꺼내려고 했던 거를 그냥 이란은 계속 그냥 박아놓고 그랬더니 유가가 올라가요. 아니 이란에서 이제 기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란을 다시 이제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그 기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와가지고 사우디한테 가가지고 이 딱 빈살만한테 그랬지. 내가 너 왕으로 이제 왕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안보를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 오펙 친구들 니랑 친한 애들 있잖아. 걔네들하고 얘기 좀 잘 좀 해가지고 좀 알지? 이거 증산해. 해서 증산했어. 근데 증산하다 못해 아주 급락까지 왔어. 떡락이 왔었어. 근데 지금 다시 바뀌어가지고 오바마 때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와서 다시 이란하고 뭘 하려고 했잖아. 사우디가 또 빡돈 거지. 그리고 미국의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셰일 오일이 나오면서 중동에서 미국이 힘을 빼기 시작해요. 그러면 미국이 사우디 뒤를 봐주고 이란을 눌렀던 게 이란은 다시 나오고 미국은 나 몰라라 하게 되는 거잖아.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면 미국의 말을 들어줄까? 열받아서라도 안 들어줍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미국이 미워도 제일 미운 건 어디다? 이란이다. 이란이지.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이란을 다시 꺼내고 뭐 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이제 가슈크지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뭐 그 자꾸 엇가니까 이제 감정이 엇해가지고 증산 요구를 계속 생각하다가 미국이 생각을 바꾼 거지. 이란을 다시 꺼내서 이란하고 뭘 잘해보는 거가 하나의 플랜이고 두 번째가 차라리 그냥 사우디랑 이란 기름이든 뭐 사우디 기름은 기름 아니야? 기름만 나오면 돼. 그리고 기름은 안 나와도 돼. 당장 안 나오고 나올 것 같지만 해도 빠지게 돼 있거든. 그러면은 이란은 허메이니 뭐 이렇게 여하튼 복잡해. 저것들은 또 반미가 완전 이건데 사우디는 얘가 지금 독재자잖아. 그럼 독재자하고 단돌이 해놓으면 끝나는 거잖아. 혹시 반대하는 놈이 있으면 얘가 처리해 줄 거 아니야. 미국이 안 나서 또. 얼마나 간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야 이란보다 사우디가 나을 것 같아요. 갑시다 사우디로. 그래서 사우디로 갔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래도 기분 상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혹시 쌓인 거 있으면 섭섭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다 얘기했지. 진짜 다 얘기했지. 기름값이 비싸다고요? 호호호, 탄소 중립 때문이죠. 껄껄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증산해달라고, 그게 될라나 모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이 있을 때 일부러 가오잡게 해준 거야. 이제 그거지, 이제. 그동안 쌓인 거 있으면 다 풀어. 다 풀고. 자, 그러고 나서 우리끼리 딱 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할 건데, 자, 언론에서는 딱 이것만 했죠. 뭐 기름통 들고 이 합성이에요. 근데 기름만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이겁니다. 지금 이제 딱 앉아가지고 기자들이 이제 나가세요 하니까 마지막에 여전히 뭐 빈살만은 왕따입니까? 말해주시오 대통령님 하는데 이제 빈살만 지금 웃음 꾹 참고 있는데 막판에 웃어요. 참으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탁씩 웃잖아요. 딱 그 얘기 나가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기자들 내쫓잖아. 땡큐 가이스 나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게 얼마나 풀리겠어요. 이 꼴이가 이제 그게 우참 실패. 넘좋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요거 때문이란 것도 물론 기름은 당장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우디한테도 뭔가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 회담이 다른 회담이 아니라 증산회담이 아니고 안보회담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때 북클럽에도 얘기했지만 바이든이 사우디에 바로 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들렀다 갑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미국이 우방이지. 근데 지금 미국이 중동에서 많이 철수를 해놨잖아. 그럼 다시 중동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친했던 애 집에 가서 짐을 풀고 이걸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스라엘한테는 가서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그 앞바다에서 이제 기름하고 가스가 나와요. 그거 이제 유럽에 좀 좀 올려주라고. 그래서 너도 이제 유럽에 침 좀 뱉어라 이거지.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유럽한테 야 내가 잘 얘기나 거기 한번 가봐. 가면 가스 좀 살 수 있을 거야. 역시 형님밖에 없어. 뭐 약간 이런 가오를 딱 잡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지금 제일 큰 변수가 어떻게 보면 터키일 수도 있어요. 터키의 최근의 목표는 유럽이 되는 거였거든. EU가 되는 거였거든. 근데 EU가 얼마나 병신이라는 건 눈으로 봤잖아. 내가 뭐 굳이 애를 써가지고 저기까지 들어가야 되나? 뭐 이렇게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병신들의 집합소네. 참 지금 와서는 이제 EU 좋았던 시절이 끝났잖아. 그럼 지금 와서 가가지고 뭐 좋을 게 있겠어? 그러면 그냥 다른 데 관심을 그럼 EU 말고는 또 어디 있어요? 밑으로 가야지. 밑으로 가면 이제 중동 아니야.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터키하고 미국이 사이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자기하고 터키하고 대립하게 되면 아주 피곤해지거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시 중동 하면 이란, 페르시아지. 사우디는 이게 바람 판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기름이 나니까 이제 사우디라는 걸 알게 돼. 기름 안 나서 지금도 어딘지 몰랐을 거야. 그냥 납타, 메르스 이런 것밖에 없는 그런 동네인데 기름이 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기름하고 미국하고 이제 이렇게 손을 잡았으니까 그래도 중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우디가 된 건데 70년대 이후로. 근데 이제는 서구 세력들이 이제 기름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란 놈을 기어오려고 하고 심지어 위에 있는 페르시아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뭐예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잖아. 투르크가 터키, 요즘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던데. 어쨌든 터키가 투르크잖아. 터키는 계속 위로만 보다가 밑으로 보면은 사우디 입장에서 살벌하죠. 그리고 터키가 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러시아한테 뭔가 하는 거 보면 이게 만만한 나라예요. 그리고 터키가 중동에 갖다 놓으면 되게 큰 나라예요. 되게 크고 인구도 많고 이게 사우디가 쉽게 깔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일단은 인구도 터키가 거의 2배 가깝고 그리고 거기도 독재자라서 이게 군사 기술도 사실 무시 못할 수준이고 그리고 걔네들이 특히 드론을 잘 만들어요. 양탄자의 나라라서 그런지 하늘에 나르는 거 잘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사우디는 날아다니면 답이 없잖아요. 밑에는 다 사막이기 때문에 뭐 숨을 쉴 때도 있고 하하 이렇게 되면은 이거 그러면 중동이 지금 터키하고 사우디하고 이제 유럽 그 자잘한 아랍 국가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이제 이란이 삼각 구도로 가거든. 예전에 미국이 이렇게 했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라고. 원래 여기 이집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집트가 좀 맛이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근데 터키는 이제 미국하고 툭탁툭탁하고 유럽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사우디는 이란만 챙기면 되는 거였는데 요 하나 또 변수도 더 생기고 그러면은 지금 하다못해 뭐 이란은 고사하고 뭐 터키는 고사하고 그 후티 반군한테도 두드려 맞고 있는 사우디가 미국을 제끼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해볼게 하면 뭐 터키가 진짜 작정하고 이렇게 된 거 우리도 산유국이 되자 해가지고 어떻게 산유국이 될 건데 사우디를 점령하면 되지 뭐 극단적으로 아니 근데 뭐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된다고 치면 너무 쉬워요. 터키 그냥 드론 띄워가지고 그 주유소에 불 지르면 끝이야. 사우디는 다 기름통이니까 그냥 던지면 끝인 거거든요. 이게 쉽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우디한테 가기 전에 의회에서 다 그걸 합니다. 지금 사우디만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일부 이제 미국의 우방 국가들 섞어가지고 방공망을 통합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요. 네, 사우디가 지금 제일 껄끄러워하는 게 뭐 터키는 조금 나간 얘기를 하더라도 후티 방공은 실제 공격을 하고 있잖아. 거기에 방공호가 그러니까 하늘을 막아주는 시스템이 없는데 그거를 미국 거에 사우디를 넣어주는 거야. 사우디를 넣어주려고 아예 단톡방을 따로 팠다니까. 일부 몇 개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6월 9일 날, 그러니까 바이든이 가기 거의 한 보름 전에 이미 그냥 다 법안 통과는 아직 안 했는데 제출됐는데 요거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아랍 9개국과 방공망을 통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사우디를 지켜주는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아직 수교는 안 돼 있지만 좀 둘이 좀 잘 해봐. 왜? 지금 사우디는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미국이 또 뭐 여기 직접 와서 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걸치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먼저 간 다음에 여기서 해야 될 거 해놓고 여기 와가지고 빈설만에 이제 어깨뽕을 높여준 다음에 그래서 책봉을 하는 거지. 너는 진짜 왕세자다. 그리고 기분도 한껏 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이든은 일단 돌아왔어. 근데 그거 뭐 바로 돌아왔다고 해가 증산 뭐 말도 안 된 한 것도 없다 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빈손만 들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던져놓고 온 거야. 사우디도 혼자서는 못하니까 자기 친구들 모아가지고 증산을 좀 하자. 그래 한때 오펙에서는 내가 짱이었는데 내가 과거의 영광을 지금 기름하면 다 러시아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이런 상황이 좀 자기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고 사우디는 예전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감산을 하자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들이 뒤에서 다 팔고 앉아있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는 줄였으니까 점유율만 줄어들고 다른 가격은 별로 지켜지지도 않았고 점유율만 뺏겨가지고 이게 그래서 주유소 주변 놈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철칙이거든요. 굉장히 이 배신감에 치를 떨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간에 자기의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움직여요. 떨어진다는 거는 여기 거 비싸니까 딴 거 판다는 거잖아. 지금 떨어지는 첫 번째 원인이 뭐겠냐? 사우디보다 30% 싼, 그러니까 사우디가 122불까지 갔잖아. WTI가. 이거는 뭐 미국 거긴 하지만 그때 러시아가 70불에 팔았어. 인도하고 중국이 자기 거 안 사갖고 러시아에서 싸게 사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서 좋은 건 있지만 고객들을 자꾸 뺏겨. 그리고 서구에서는 그놈의 친환경 때문에 자꾸 줄인다 그러고 친환경 못할 것 같은 애들은 친러시아로 가버렸잖아.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 상황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럼 자기가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키는 못하겠지만 굳이 러시아 거를 제재를 피해가면서 국제적인 미국의 눈치를 봐가면서까지 안 사도 될 정도로 가격이 좀 내려오면 러시아가 70불이고 여기가 막 80몇 불이면 에이 그냥 여기 거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괜히 뭐 우리만 해도 러시아 거 사오다가 뭐 바이든이 뭐라고 하면 눈치 보이니까 차라리 그냥 보험금 해가지고 근데 70대 120 얘기가 다른 거지. 그러면
지금 이 고유가를 믿고 그냥 미국을 억까고 그냥 뭐 이스라엘이 뭐 도와주는 말든 뭐 터키가 어쩌든 뭐든 난 마유의 이교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겠냐? 까죽꼬지 꼴이 날 수도 있다. 그 정도 개판이 안 되는 인간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미국이 너한테 해줄 것들을 쫙 깔아놓고 간 거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우디가 보답을 해야 돼. 조공을 바쳐야지. 근데 조공이 마음에 안 들면 조지면 되니까. 미국은 언제든 조질 수 있잖아. 사우디에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무슨 온갖 일들이 생겨. 안 생길 일들도 다 생겨. 반군들이 이거야말로 뭐 원군을 얻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빠르면 이제 8월 달에 오펙 회의가 있는데, 그때쯤에 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이든이 또 빈살만이 좀 젊습니다. 젊다 보니까 얘도 알아요. 친환경 이거 뭐 어떻게든 할 것이다. 그죠? 사우디가 기름만 팔아가지고 답이 없다는 건 자기도 잘 알기 때문에 네옴 신도시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추진했었잖아.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간 시설 깔고 뭐 하고 하는데 미국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랑 잘하면 너도 우리가 친환경 하고 했을 때도 전국을 그냥 두바이처럼 만들어가지고 잘 해보자. 그리고 내가 너의 안보를 지켜주면 이란은 우리가 계속 눌러줄 것이고, 그러니까 널 선택한 거고, 이란은 내가 좀 눌러줄 것이고, 터키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내가 안보를 제공할 테니까 네가 사우디의 아랍의 맹주로서 다시 한번 역할을 해라. 대신 나랑은 잘 지내자. 미국은 이제 안보를 주고 얘는 기름을 주는 거죠. 그럼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너무 많이 돼서 그때처럼 너무 급량을 해서 오히려 미국한테 안 좋을 것 같으면 또 감산할 때도 네가 좀 도와줘. 우리 잘해보자. 가 된 거야. 그 사우디 입장에서는 내가 사우디 입장에서 이걸 거절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전략이 좀 중동에서 발 빼는 거에서 중동에선 발을 빼고 사우디에만 발을 거치자. 개별로 가는 것 같다. 라는 거고. 그래서 2018년 때도 딱 이때는 이제 트럼프였죠. 대통령만 바뀌었는데 이때도 갑자기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일단은 제일 급한 내가 이제 물가 오를 것 같은 이제 미국이 거기 가가지고 안보를 제공하고, 그때도 3월 달에 만났어. 3월 달에 만나가지고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니까 6월 달에 오펙 회의에서 사우디가 이란이 극구 반대한데 불구하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단도를 해가지고 증산을 그대로,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우리가 100만 배럴을 했으면 사우디가 30%인 게 이제 퍼센트 그대로 해서 10%씩 늘리자 뭐 이런 식으로 균등 배분해가지고 늘려서 나중에는 심지어 급락까지 나와요. 여기 보면 자, 트럼프가 이란을 제끼기로 2018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빡치죠. 그래서 감산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가가 계속 올라가. 그러다가 트럼프하고 사우디가 3월에 만납니다. 이사진 3월에 만나. 그러면서도 올라가다가 6월 딱 되니까 그때도 당장 뭐 사우디가 지금 유가가 좋아가지고 풀케발을 돌리고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아무리 저렇게 해도 뭐 증산할 게 별로 없을 것이야.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의심 때문에 계속 올라가다가, 그리고 안보 회담을 끝났는데 사우디가 이렇다 할 말이 없으니까 증산 거절한 거 아니냐. 더 올라가. 그런데 딱 3개월 후에 오펙 회의에서 이란이 반대하는데 사우디가 증산을 딱 결정하니까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나중에 결국 이제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2018년 연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연준이 금리를 4번 올리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니까 갑자기 초급락을 하는, 물론 이 정도는 둘 다 원하진 않았어.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저 파월 저 자를 방법 없냐고 막 화를 냈던 것도 요때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하고 너무 비슷하다. 미국이 사우디가 필요해진 순간이 왔고, 사우디가 필요한 건 안보기 때문에 안보를 제공하면 사우디는 자기 혼자서 증산이 힘드니까 미국의 선물을 나중에 오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화답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때는 뭐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왜? 지금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어쨌든
사우디가 일부 나라들하고 같이 증산을 하면 이란한테서 나올 수 있을 만큼은 할 수 있다라고 미국 정보부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우디로. 그래서 빈살만은 뭐 만난지 말든지를 가지고 끝까지 뭐 보도가 왔다 갔다 했대잖아. 근데 막판에는 다 하고 심지어 만나는 정도를 떠나서 빈살만의 기본을 업시켜주는 것까지 놓고 보면 미국이 결심을 해버렸구나. 아예 사우디로 가는 걸로. 요렇게 된 거고,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게 좀 웃긴 게, 그 러시아산이라고 하면 경제 제재가 되는데 51%를 사우디를 거를 뿌리고 49를 우랄 걸 섞으면 사우디 석유로 팔 수 있어요. 약간 포대가리 비슷한 건데, 그걸로 그래서 사우디로 러시아 석유가 수입이 많이 되고 있어. 물타기 하는 거지. 뭐 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싼 거 갖고 와가지고 한국산 참깨, 중국산 참깨 섞어가지고 한국산 참깨를 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딱 표현이 러시아의 기름이 이쪽 사우디로 와서 이제 서방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우디는 돈 버는 게 아닌, 이 짓 하고 있는 놈들만 돈 버는 거지.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게 마켓 쉐어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액션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다가 이제 미국하고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되게 됐어요. 일단 이란이 미국한테 요구를 좀 많이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사우디가 싫어할 만한 애들이 다 보였네. 불과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사우디를 왔다가 가자마자 터키, 이란, 러시아가 손을 잡았어요. 이제 딱 이제 구도 나오는 거지. 미국은 이스라엘, 사우디, 그리고 이란은 이제 터키하고 러시아로서 이제 사우디를 견제하는. 그러니까 근데 사실 패자는 이란이지. 이란 가장 좋은 건 미국하고 합의를 해서 그냥 오바마 때처럼 나오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때 한번 트럼프한테 당한 게 있어가지고 마음은 이해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없는 걸 너무 요구하다 보니까 아예 미국이 선을 갈아타 버리게 됐고, 그걸 눈치챈 이란이 이제 여기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랑 왜 손을 잡았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터키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 유럽에서 내려올 것이다, 관심이. 근데 내려왔을 때 터키는, 유럽에서는 조금 상황이 좀 웃길지 모르겠으나 중동에서는 결코 무시 못할 국가다 가 됐고, 뭐 러시아는 지금 뭐, 근데 사실 지금 이란이 급한 겁니다. 사우디를 견제하기 위해서 터키를 잡은 것이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뭐 굳이 이란을 끼워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이제 싸게라도 열심히 팔고 있잖아. 근데 거기에 왜 이란까지 넣어가지고 같이 팔려고 그래?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란이 필요해서 좀 잡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란하고 러시아가 거래를 할 때 달러를 안 쓰기로 한 것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